안녕하십니까.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입니다. 오늘은 영업배상 책임보험 중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급업자 특별약관입니다. 특별약관.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통약관의 특별약관 종류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많죠. 오늘은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급계약의 내용입니다. 건물을 짓는 발주자가 있죠. 건설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죠. 그 건설회사가 원계약자 또는 원사업자, 원천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원계약자가 건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짓지는 않습니다. 토공사, 기초공사 하는 회사죠. 철근 콘크리트, 미장, 창호, 조경, 전문 건설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죠. 그 계약을 도급계약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를 도급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급업자들이 보험 가입하는 게 도급업자 특별약관입니다. 도급업자 특별약관은 도급공사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가입 대상은 도급받아 행하는 일체 공사를 의미하죠. 가입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가입 방법은 개별 단위 공사로 보험을 가입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이 개별 단위를 연간으로 묶어서 포괄계약으로 하는 연간 포괄계약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기간입니다. 도급업자의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죠. 개별 도급공사계약은 공사기간이 보험기간이 됩니다. 공사가 끝나면 보험기간도 끝나게 됩니다. 연간 포괄계약은 1년이 보험기간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1년이 되죠. 이렇듯 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도 달라집니다. 개별 단위 공사는 도급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죠. 연간 포괄 계약은 사업자 등록증과 도급업자의 손익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사 원가 명세서도 필요합니다. 보험료 납입 방법은 일시납입 원칙입니다. 때로는 2분납, 4분납도 가능하죠. 다음은 도급업자 특별약관의 추가 특별약관입니다. 보통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보상하는 약관이죠. 폭발, 붕괴, 지하 매설물 손해. 폭발, 붕괴, 지하 매설물 손해는 기본 약관에서 보상을 하지 않으나 본특약을 첨부를 하면 위험을 보상해 줍니다. 폭발, 붕괴 및 지하 매설물 손해 추가 특별약관입니다. 다음은 운송위험 추가 특별약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특약을 가입을 하게 되면 자동차로 화물을 운송, 상하차도 포함을 하죠. 중 화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들을 보상을 하는 특약이 운송위험 추가 특별약관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보상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보수공사를 하는 업체가 든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입니다. 먼저 보험가입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통약관이죠. 도급업자 특별약관입니다.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공제금액 30만 원. 도급업자 특별약관은 최저 공제금액이 30만 원입니다. 연간보험료 142만 원 납부를 했죠. 영위직종은 인테리어 공사업입니다. 도급업자 배상 책임보험은 무슨 공사를 하는지 도급금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백화점,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리석 바닥 보수를 하는 업체입니다. 하루에 다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바닥에 합판으로 보양을 하고 백화점에 통보를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이후에 보양된 합판에 걸려서 손님이 넘어진 사고입니다. 45일간 치료를 하고 공사업체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죠. 배상 책임 청구 여부입니다. 피보험자의 사회 통령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보험자 과실을 70%를 인정을 했습니다. 70%만 보상한다는 내용이죠. 피해자의 과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행을 했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을 30%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번 사고는 소송으로 갔죠. 협상이 결렬이 돼서 3,40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1,200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30만 원 공제 후 1,170만 원이 보험금이 지급이 됐겠죠.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구상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왜? 건설회사에서 백화점에 이 정도만 보양을 하고 가겠다 해서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사고 난 부분들을 백화점에서도 기여를 했다는 부분들입니다. 다 하지 못했다. 그래서 구상을 손해금액의 30%를 구상을 했던 사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주행 중 사고입니다. 도로공사를 하는 업체가 가입을 했던 보험에서 사고가 났죠. 예. 영업배상 책임보험, 도급자 특별약관. 보험기간을 보면 이건 1년이 안 되죠. 단위공사에 대한 보험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보험기간이 끝나는 보험이죠. 87만 원 납부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익종은 도로포장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도로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내용은 지나간 오토바이가 공사 중에 30-40cm 정도 환물된 지점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빠져서 사람이 다치고 오토바이가 파손된 사고죠. 5개월간 치료를 받고 건설업체에 청구를 하게 되죠. 배상 책임 성립 여부입니다. 불가피하게 메우지 못할 경우에는 통행 제한이나 그리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방치를 했더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의 과실을 60%를 인정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공사 현장에 들어온 내용은 서행을 해야 되거나 해야 되죠. 하지만 속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더라. 그래서 피해자의 과실을 40%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 사고 또한 협상이 결렬이 돼서 소송으로 갔습니다. 3,200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 판결 금액은 1,380만 원. 고령인 점을 감안을 해서 일실 수익액은 산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1,350만 원이 지급이 됐겠죠. 배상 책임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항상 존재하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상 책임 보험의 손해배상 성립 요건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그 첫 번째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더라. 두 번째가 가해 행위가 위법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가해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배상 책임에서 꼭 염두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도급업자 특별약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주차장 특별약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험 많이 어려우시죠? 어려운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일반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익이었습니다.